강철부대 리뷰하다 지금 뭐 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부대 10화 리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이 선정이 됐죠. 결승전에 진출한 팀들 다들 축하드리고 10화를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닌가요? 예상하셨던 분들이 또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고 강철부대 역사상 최고의 극적인 반전이 아니었나. 와, 지금껏 예측이 이렇게 완벽하게 빗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해병대의 정신력과 투지는 대단했고 해병대의 4강전 전차 포탄 보급 행군을 승리를 이끌어낸 그 주인공은 바로 조아라 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통신소로 와서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후미에 오는 대원들을 서포트하러 가는 그 모습에 그 후미에 있던 대원들이 큰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재인 대원도 행군하면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원이 엄청난 파이팅을 외쳐주면서 정말 지쳤던 이수연 대원도 정말 모든 미션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미션에서는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말 그대로 퍼져버렸어요. 박민희 대원 말할 필요 없고 정말 힘들어했고 그런 두 대원들이 힘을 내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조아라 대원의 투지와 정신력, 그 리더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역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707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넘어갔거든요. 계속 선두를 이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쥐가 나고 갑자기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후미에 오는 상대팀의 페이스를 보면서 사실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민선 대원이 거의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내려놔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민선 대원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막내기도 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내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계에 오기 직전까지 몰아붙였고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또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방송에 나온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는데 전민선 대원이 전체 8명이 이 미션을 할 때 가장 먼저 초반에 뺐단 말이에요. 초반에 707을 쳐지지 않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했던 게 전민선 대원인데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나. 본인이 군생활 하면서 행군 많이 해봤고 무게도 들고 해봤겠지만 지금 이 환경에서 요런 미션 중간에 포탄을 날라야 되고 포탄 나르기 전에 군장 갖고 뛰어야 되고 이런 미션들을 완벽하게 똑같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페이스를 완벽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안 해본 미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을 그냥 믿고 수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초반에 1등으로 치고 나갔던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연선 대원과 이 포탄을 들고 가면서 군장만 들어도 힘든데 포탄을 같이 들고 두 명이 한 몸처럼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연선 대원이 중간중간에 힘들다 내려놓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팀이 패배하는 것 지쳐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가 큰 기로였던 거죠. 해병대 대원들이 차근차근 역전을 했습니다. 물론 707에 강은미 대원하고 박보람 대원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대원들이 군장을 다 풀어놓고 팀원들을 도우러 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해병대의 윤재인 대원이 도착을 하고 이제 도착점에서는 모든 복장을 다 해체를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갔더니 이수연 대원이랑 또 중간에 조아라 대원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작전을 잘 짠 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윤재인 대원 같은 경우가 군장을 2개 메고 갔었잖아요. 행군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장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하면서 정말 정신력을 다잡아가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면 이수연 대원하고 박민희 대원 같은 경우는 유산소 캐릭터라기보다는 힘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장 메고 계속 걸으면 이게 유산소 느낌이 나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이수연 대원하고 박민희 대원의 군장을 조아라 대원과 윤재현 대원이 나눠 들었어요. 유산소 캐릭터들이 군장을 메면서 어쨌든 무겁긴 하지만 그냥 막연히 계속 걷는 거죠. 유산소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반면에 이수연 대원 같은 경우나 박민희 대원도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너로 알고 있는데 이 전차 포탄 쇠잖아요. 쇠질을 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옮기면서 그래 나 웨이트장에서 런지 한다 중량 친다 중량 치면서 걸어간다 계속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지만 박민희 대원도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군장하고
포탄까지는 부담이 되고 이 군장을 좀 더 자신 있는 두 대원이 먼저 군장을 갖고 이동을 하면서 두 대원한테 태스크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냥 포탄만 들면 돼요. 나 중량 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이수연 대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반에 퍼졌던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 페이스를 쭉 연결을 해서 갔고, 박민희 대원도 정말 힘들어 했는데 전민선 대원하고 이현선 대원을 역전을 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달랐지만 해병대 자체가 효과적으로 했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민선 대원이 미션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 상태가 안 됐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기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강철부대 사상 최초로 중간에 미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본인의 컨디션을 같은 팀원과 공유하면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민선 대원이 지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컨디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군장 무게나 이런 거는 이전에 남성 대원들이 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더 가벼웠겠지만 이 행군의 난이도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로 강철부대 사상 최고 난이도의 행군 미션이라고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군들이 이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이런 상황이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가뜩이나 해본 경험도 없는데 너무 과한 미션에 결국은 출전하는 대원이 탈진하는 상태까지 와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전승이 나왔는데, 제작진들이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게 짜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를 그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 대원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재미가 있어지고 더 몰입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미션 자체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해병대가 강철부대 역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드디어 결승 진출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도 마음 놓고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이 707의 전민선 대원이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의료진의 판단하에 더 이상 미션 수행 자체가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였고, 707 대원들도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대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707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체 미션을 흐트러짐 없이 다 이겼고, 마지막에 본 미션에서 한번 패배를 했는데 이게 탈락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707 대원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별개로 지금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겪었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겪기 전에 아예 아무런 학습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보면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고, 제가 몸담았던 부대가 서울의 봄에 나왔던 부대입니다. 30경비단, 33경비단 이 두 부대가 합쳐져서 제1경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실제 사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몰입도 하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계엄을 목격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강철부대에 나오는 707 특전사 이런 부대가 굉장히 지금 비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실무를 했던 대원들은 말 그대로 명령에 따른 것 뿐이죠. 이 명령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냐, 타고 올라가면 당연히 단장도 있을 것이고 사령관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국방부 장관도 있어요. 하지만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정권자는 결국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계엄을 발의를 했고, 저는 며칠 정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봤는데 그냥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책임 전가를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당에 맡기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대국민 담화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또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밑에 있는 이 군인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707의 단장이라는 분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말 울먹울먹 하면서 모든 지시를 한 건 나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단 이 현장에서 이 임무를 수행했던 대원들은 정말 피해가 가지 않게 자기가 모든 걸 떠안고 가겠다. 책임자는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단장 단위에서 실행을 했고, 그 위에 특전사령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이에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국회에서 역사에 유례 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끼리 싸우고 대통령 압박하고 욕하고 이런 거 저도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겪지 않았을까요? 다 겪었죠. 다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그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더라도 제가 태어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엄이라는 게 일어난 일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뒤치다꺼리 한 사람만 계속 욕먹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특전사와 707이 욕을 다 먹고 있죠. 저는 출신 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입니다. 수방사의 특임부대, 저는 사무특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군사경찰 특임대 SDT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특전사랑 오로지 707 이 부대들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나거든요. 이전에 12.12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전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사실 경비단이라든지 수방사도 당연히 그 내란에 가담했던 부대잖아요. 12.12 사태 때도 그렇고. 근데 모든 비난이 거의 특전사 707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707 단장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위에 정작 지시한 사람은 아무런 말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강철부대 얘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책임자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든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고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는 이 사태가 잠잠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전사 707 부대원들의 많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철부대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 없이 결승전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 강철!